가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할 것 없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섬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완도 지역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지역 중소 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높아지면서 돈 구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혈세 140억 원이 투입된 화순수산식품 거점단지 공사가 부실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재하청의 재하청이라는 구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에 전라남도 의원들이 술판과 몸싸움을 벌여 망신을 샀는데요. 이번엔 순천시의 도 의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과도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할 것 없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섬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급수차까지 총동원해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완도 지역 섬은 50년 만에 최악을 맞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300여 명이 살고 있는 고흥군 거금도. 이맘때면 한창 수확해야 할 유자 열매가 눈에 띌 정도로 작습니다. 가뭄이 과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인근 밭에서는 양파 모종이 힘없이 빠져나옵니다. 물 부족으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을 옆 하천도 이미 마른 지 오래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작은 웅덩이에는 양수기들만 줄지어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급수차를 동원해 수차례 물을 채워 넣기는 했지만 쓰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몇 시간이 채 안 돼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태풍 흰남노 이후 비를 보지 못했다는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농가가 서로 가물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서 서로 말 언성도 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수율이 60%에 불과한 상수원 물로 겨울과 봄을 버텨낼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물을 좀 맞게 쓰죠. 이제 옛날보다는 큰 일입니다. 지금 지하수 물도 지금 적게 나와요. 옛날에보다. 관공서들이 급수차를 동원하고 지하수 공사 등에 나서고 있지만 가뭄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감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상수원에서 식수를 공급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전남 곳곳에 소규모 섬일수록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완도군 노화 넙도의 경우 수원지 저수율이 6%, 소안도도 8%에 불과해 지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섬 지역은 이미 제한급수와 단수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가뭄이 계속될 경우 용수 공급이 제한되는 섬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위기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환한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맡아 키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8일 대통령 기록관이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키워줄 수 있는지 문의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우치동물원에는 고미와 송강이가 낳은 암컷 새끼 별이가 지난 2019년 8월 분양돼 자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중소 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높아진 건 물론인데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업체들은 환율 상승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형편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하남공단의 한 중견 제조업체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이 업체의 이자율은 연초 4에서 5%에서 최근에는 6에서 7%까지 인상됐습니다. 언제 또 대출 금리가 높아질지 몰라 이자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품을 공급하면 현금으로 결제해주던 기업들마저 이제는 어음을 끊어주면서 어음 결제일이 다가오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음을 끊어가지고 이걸 연명을 하거나 신용을 주더라도 세 날짜에 결제 기일에 입금을 못 시켜요. 저희가 대막아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세 날짜에 상환을 못하면 이제 부도나 버리잖아요. 그나마 중견업체인 이곳은 사정이 낫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은 대출 자체가 힘든 데다 대출이 돼도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9월에 대출금리를 조사한 결과 대출금리 4% 미만이 74.2%에서 20.8%로 줄어든 반면 5에서 6% 미만은 1.7%에서 34.2%로 늘었고 6에서 7%도 1.7%에서 10%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고금리인 7% 이상도 6.6%나 됐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더욱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대출을 하면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는 데다 환율 상승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 업체는 내년으로 계획한 시설 투자를 잠정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금리로 대출이자가 치솟고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의혹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혈세 14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 이렇게 부실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순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기반공사는 지난해 12월 A건설사가 수의계약으로 약 36억 원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A건설사는 약 3억 9천만 원을 주고 토목공사를 B건설사에 하청을 맡겼고 B건설사는 다시 약 1억 3천만 원을 주고 C업체에 불법 재하청을 맡겼습니다. 자재비, 장비대 예를 들어서 그 외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현장 경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했죠. 이렇게 하청에 재하청을 내려주면서 36억 원 규모의 기반공사 가운데 토목 분야는 1억 원 규모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안전한 공사는 뒷전이 됐습니다. 심지어 직접 시공을 한 C업체는 토목공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 업체였습니다. C업체는 이른바 건설면허 대여금인 부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원하청인 B업체로부터 면허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음성 파일에는 부금 액수를 놓고 흥정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일이 잘 풀리고 하면 혹시 좀 부금을 좀 깎아줄 수 있나 해서. 140억 원이 투입될 대형 사업의 기초가 되는 토목공사부터 불법으로 얼룩지면서 곳곳에서 부실공사가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해 관리 책임이 있는 화순군은 불법 재하청과 무면허 업체 시공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면허 대여를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이번 암거래 시장에서 책정된 부금액만 공사비의 6%인 3천만 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사비는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얼마 전 국가 애도 기간에 전라남도 의원들이 술판과 몸싸움을 벌여 망신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순천시를 지역구로 둔 도 의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과도한 예산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순천시 신대지구입니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초선의 한숙경 전남도 의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순천시에 무리한 사업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지도 예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체육시설 건립을 강요한 겁니다. 순천시는 갑질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투자 심사라든가 먼저 그런 거에 맡아야 된 게 많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순천이 지역구인 재선의 신민호 도의원은 순천시 고유권한인 예산 집행권에 제멋대로 간섭했습니다. 지역구에 쓸 예산 3억 원을 강제로 요구한 겁니다. 더욱이 신 의원은 상급 기관인 전남도를 시켜 순천시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형평성 원칙을 내세우며 거절했지만 한동안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도의원이시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된 거지. 저희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정리가 잘 됐거든요. 이에 대해 두 도의원은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 오해가 생겼다며
갑질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여 망신을 산 전남도의회가 이번에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해 여수시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수시 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과도한 시 예산이 투입돼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을 위한 재원 분담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금오도 대두라도 월호도를 잇는 해양교량 건설 사업은 전체 사업비 1,824억 원이 투입되며 예산은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국의 지자체들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라는 두 개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 기술 기반의 15분 생활권과 탄소 중립을 강조한 15분 도시 추진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핵심 시책입니다. 도심 항공교통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은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드론 택시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주는 도심 항공교통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역별 특색과 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정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정책 내용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혁신 거점으로서의 의미를 알리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지방의 혁신을 촉진하는 엑스포로서 이번 엑스포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그동안 따로 열리던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통합해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시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상징적 행사로 이번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컨퍼런스와 특별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역과 지역이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각 지역의 우수 기업과 해외 기업들이 참여하는 취업 박람회도 함께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책관과 시도관, 특별관 등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또 정부 주요 인사와 17개 시도 단체장들도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김동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수사관을 보내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선거캠프 관계자의 사무실,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선거 비용에 대한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와 전임 박용하 회장의 횡령 혐의를 상의하던 상공회의소 고문 변호사가 법적 상대방인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지난 3월 상위 고문 변호사를 사퇴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A씨가 곧바로 4월부터 여수상위가 1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박용하 전 회장의 사건을 맡아 수임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위 측은 고문 변호사 사퇴 직후 상대편인 전임 회장의 사건을 수임한 건 상공회의소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는 입장이고 A 변호사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광주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오늘 광주 전남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여전히 노동자를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소모품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며 단일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결성한 단체로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학교 급식과 돌봄 서비스 등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이병을 백신 산업의 주권을 이끌게 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화순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센터는 백신 개발부터 임상, 허가 승인까지 백신 개발 과정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백신 제품화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검체 분석과 백신 제품 품질 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의약 기업들이 신약 개발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광주와 성남 작가들이 함께하는 교류전이 이강하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광주 남구 이강하 미술관은 오늘 도시의 경계와 균열, 새로운 연결의 공공예술 전시 개막식을 열고 광주와 성남 작가들이 참여하는 교류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공통의 예술적 관점을 연구하고 새로운 공공예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성남 작가 3명과 광주 작가 3명 등 모두 6명이 참여합니다. 방공포대 주둔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됐던 무등산 정상이 내년 9월부터 상시 개방됩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국방부, 공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협의회 회의를 열고 내년 9월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며 조만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